한 경기를 앞두고도 이렇게까지 계산이 복잡해질 줄은 아무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다. 일정 하나, 선택 하나가 곧바로 팀의 방향과 맞닿아 있는 시기. 일본 오키나와의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삼성 라이온즈의 시계는 결코 느긋하지 않았다. 오는 26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구장에서 펼쳐질 2026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한국 대표팀과의 연습 경기. 단순한 평가전이라고 부르기엔 무게가 다르다. 상대는 국가대표, 그리고 삼성은 그들의 스파링 파트너다. 이름만 놓고 보면 부담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이 경기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현재 전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삼성은 이 경기에서 양창섭을 선발로 내세운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투수들 역시 이미 정해져 있다. 장찬희, 육선엽, 정민성, 이승현, 우환, 임기영, 홍승원까지 이름만 나열해도 알 수 있다. 이 경기는 단순히 한 명이 선발 투수만으로 풀어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니다. 계획 자체가 분산이다. 부담을 나누고 동시에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하지만 이 계획이 처음부터 이렇게 굳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선발 마운드에 설 수도 있었던 이름, 장찬희. 그 이름이 실제로 가장 먼저 거론됐다는 사실이 현재 삼성의 상황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준다. 오키나와 온나손 아카마 구장에서 만난 박진만 감독의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선 것이었다. 장찬희에 대한 언급은 계속 이어졌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투수 파트에서 지속적으로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의미를 갖는다. 경남고 출신의 우한 투수 장찬희. 올해 3라운드 29순위로 삼성 유니폼을 입은 신인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화려한 1라운드 지명자는 아니다. 하지만 그의 이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난해 고교 무대에서 18경기 72와 3분의 1 이닝, 8승 2패 평균 자책점 1.63, 그리고 65개의 탈삼진. 이 기록은 단순히 좋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안정감과 지속성,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다. 삼성 구단 역시 그를 단순한 신인으로 보지 않았다. 2025 시즌 경남고의 이관왕을 이끈 에이스. 다양한 변화구와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춘 투수, 그리고 무엇보다 선발 투수로 성장할 가능성. 이 설명은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 기대는 스프링 캠프에서도 이어졌다. 1군 캠프에서 장찬희는 합격점을 받았다. 단순히 공을 던지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전력으로 고려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왔다는 의미다. 그래서였을까? 5선발 후보를 묻는 질문에 박진만 감독은 양창섭, 좌완 이승현과 함께 장찬희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꺼냈다. 이건 단순한 가능성 언급이 아니다. 실제로 계산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다. 더 흥미로운 건 그 계산이 단순히 후보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표팀과의 연습 경기 선발로 장찬희를 내세우자는 추천까지 나왔다는 사실. 신인이, 그것도 국가대표를 상대로 선발로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얼마나 이례적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마지막 선택은 달랐다. 박진만 감독은 결국 양창섭을 먼저 내세우기로 했다.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현실적이다. 신인이 대표팀을 상대로 선발 등판할 경우 자신의 기량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 오버페이스 가능성까지 고려했다. 결국 선택은 보호였다. 양창섭이 3이닝을 맡고 장찬희가 그 뒤를 이어 2이닝을 책임지는 구조. 이 배치는 단순한 순서가 아니다. 부담을 덜어내면서도 동시에 실력을 확인하려는 절묘한 균형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5이닝이라는 숫자다. 2명이 선발 후보가 나눠 던지는 이닝. 이는 단순한 투수 운용이 아니라 현재 삼성의 현실을 압축한 장면이다. 팀의 토종 에이스, 원태인이 빠져있다. 오른쪽 팔꿈치 굴곡근 손상 1단계 진단을 받고 재활 중이다. 에이스의 공백, 이 한 문장이 가지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선발 로테이션의 중심이 흔들린 상황에서 누군가는 그 자리를 메워야 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금의 삼성을 가장 분주하게 만든다. 그래서 장찬희의 등장은 단순한 신인의 등장 이상이다. 박진만 감독의 설명은 더 구체적이었다. 장찬희와 함께 캠프에 합류한 또 다른 신인, 이호범, 1라운드 9순위라는 높은 기대치를 안고 들어온 투수다. 괌 1차 캠프 당시에는 이호범의 구위가 더 좋아 보였다는 평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요소가 부각됐다. 구종,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
이 두 가지에서 장찬희가 앞서 있다는 평가였다. 구속만 놓고 보면 장찬희의 패스트볼은 144에서 시속 145km. 이 호범이 조금 더 빠르다. 하지만 야구는 단순히 빠른 공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타이밍, 변화, 그리고 흐름, 그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장찬희가 그 부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 차이는 곧 역할로 이어진다. 팀 사정상 장찬희는 선발로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요에 가깝다. 원태인의 상태가 회복되고 좌완 이승현이 5선발로 자리 잡게 될 경우에는 롱리리프로 활용하는 방안도 이미 구상되어 있다. 즉, 그는 단순한 대체 자원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역할이 바뀌는 유연한 카드다. 흥미로운 비교도 나왔다. 다른 팀에서 비슷한 유형의 투수를 찾는다면 기아 타이거즈의 성영탁,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평가. 이 비교는 단순한 참고가 아니라 장찬희의 투구 스타일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물론 모든 계획에는 전제가 있다. 1군 적응력,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구상은 어디까지나 현재 기준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체적인 역할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위치를 말해준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또 다르다. 베테랑 포수 강민호의 평가. 그는 단순히 괜찮다는 말로 끝내지 않았다. 지난해 2번이 우승을 이끌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된 경기 운영 능력, 포수 사인의 고개를 흔들 줄 알고 스트라이크와 볼을 스스로 구분해 던질 수 있는 능력.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수많은 투수를 받아본 포수가 느끼는 가능성, 그 감각은 쉽게 무시할 수 없다.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모이는 지점이 바로 이번 경기다. 대표팀을 상대하는 마운드, 그리고 그 위에 서게 될 양창섭과 이어서 올라갈 장찬희. 이 경기는 단순한 연습 경기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고 누군가에게는 증명이다. 특히 장찬희에게는 더 그렇다. 선발 후보라는 이름, 그리고 실제 경기에서의 모습, 그 사이의 간격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삼성의 시선은 이미 그에게 향해 있다. 하지만 그 시선은 기대와 동시에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과연 그는 지금의 평가를 경기에서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마운드 위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오키나와의 그라운드, 그리고 26일, 그날의 몇 이닝이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금 삼성은 여유가 없다. 에이스의 공백,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자리,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여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장찬희가 있다. 누군가는 아직 이르다고 말할 수도 있다. 신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거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팀 상황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준비된 자가 아니라 준비되어야 하는 자가 기회를 받는 순간도 있다. 장찬희는 지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그 경계는 곧 경기로 이어진다. 그의 투구 하나, 선택 하나가 단순한 결과를 넘어 의미로 확장될 수 있는 시간. 삼성의 마운드는 지금 그 답을 찾는 과정에 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